안녕하세요. 허승용 회계사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매출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셀러분들은 높은 환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7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느끼신 많은 대표님들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 에스이, 포이즌, 바이마, 타오바오, 그리고 신발 리셀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스타렉스까지 다양한 해외 플랫폼을 통해 해외 수출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글로벌 셀러로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세금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수출에 대해 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국내 판매자는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수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부담이 없어 사업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불경기 속에서도 글로벌 셀러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로 수출하시는 글로벌 셀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수출 영세율과 관련된 주요 질문 5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영세율 적용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를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부가치세, 영세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율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일반 과세자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치세율은 매출의 10%입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매출에 대한 부가치세 부담이 1.5%에서 4%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대해서 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0%의 부가치세율을 바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이란 부가치세는 부과하지만 그 세율을 0%로 해서 실질적인 부가치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영세율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수출인데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매입된 상품이 해외로 수출될 때 해당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법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고요. 부가치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가치세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보통 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영세율이 적용이 되면 매출세액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상품 매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남들은 부가치세 신고 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이상씩 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수출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몇백만 원 그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영세율은 수출 사업자에게 매우 큰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보다는 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셀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영세율 관련 질문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반드시 대금을 외화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국내 물건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해외로 판매되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대금을 외화로 받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고객에게 국내 상품을 수출하고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해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페이오니아나 페이팔과 같은 결제 대행 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로 수출된 거래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기록을 갖추는 것인데요. 해외 플랫폼의 정산 내역이나 인보이스, 영수증 등이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도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꼼꼼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접 수출 거래 외에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에 그 대가를 외국한 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세율 적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수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글로벌 셀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물건을 해외로 반출하게 되면 관세법상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를 통해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수출신고 필증은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거래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 등 특송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로 빈번하게 물품을 수출하거나 스타벅스와 같은 신발 리셀 플랫폼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경우에는 셀러가 직접 수출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셀러가 판매한 상품이 국내의 지정 물류센터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해외로 발송되기 때문에 셀러 명의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련 국세청 유권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수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국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건데요. 즉 수출 신고 필증이 없어도 수출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수출 사실을 입증하냐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수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수출 신고 내역을 정리한 수출 신고적 영세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만약에 수출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포 수령증이나 운송장, 해외 배송 내역 등 판매 상품이 해외의 어느 나라로 발송되었는지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판매 플랫폼의 판매 내역이나 정산 서류 등 플랫폼별로 제공하는 판매 정산 내역 등을 통해 수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고요.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면 외환 매입 증명서와 같은 외화 입금 서류와 함께 외화 획득 명세서를 제출해서 영세율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판매 플랫폼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 내역과 정산서를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혹시 해당 사이트 내에서 판매 내역과 정산서를 다운로드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로 요청해서 정산 내역과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세무서 담당자마다 해외 판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요구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미리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 수출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세무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출신고는 세금 혜택 외에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각종 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활용이 되는데요. 부가치세 신고 때 신고되는 수출 매출이 크더라도 실제 수출 신고 내역이 없으면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수출 기업에 제공되는 여러 지원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출 사업자의 부가치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인 사업자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출 사업자는 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조금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통 일반 과세자인 개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법인 사업자는 분기 단위로 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출 사업자의 경우 조기 환급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어서 같은 분기 내에서 매월 또는 2달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2025년 하반기 거래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를 원래 신고 기한인 2026년 1월 25일까지 진행해야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사업자는 이보다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7월 거래는 8월 25일까지, 9월 거래는 10월 25일까지 매월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매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분기 거래는 10월 25일까지, 4분기 거래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서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 제도의 핵심은 바로 빠른 현금 유동성 확보인데요. 특히 부가치세 환급액이 10만 원 이상처럼 큰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조기 환급 제도를 모른 채 6개월이나 기다려서 환급받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 조기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금 흐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은 거래 내역과 관련 증빙 자료가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고요. 세무서에서 환급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조기 환급 신청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치세 조기 환급 제도는 사업의 자금 운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제도를 몰랐다면 꼭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출 사업자의 경우 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치세 환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영세율 조기 환급 신고의 경우 부가치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조기 환급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일반 환급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부가치세 환급의 3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기 환급은
일반 환급보다 환급 처리 기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조기 환급 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없다면 이 기한 내에 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이보다 더 빨리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환급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세무서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직접 수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래처를 통해 간접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사인 사업자 A가 국내 사업자인 거래처 B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B로부터 구매한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A와 B 간의 거래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 A는 사업자 B에게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매출에 대한 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 B가 A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수출한 사실을 증명하고 그 근거로 구매 확인서를 발급해서 사업자 A에게 제시하는 경우 사업자 A 역시 이 거래를 수출 거래로 인정받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 A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B는 A에게 화장품 매입에 대한 부가치세 10%를 지급하고 이후 매입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환급까지는 신고기간에 따라 보통 한 달에서 6개월 정도의 자금 묶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의 판매가 간접 수출로 영세율 인정을 받는다면 애초에 사업자 B가 사업자 A에게 부가치세 1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운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 A의 입장에서도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매월 또는 분기별로 조기환급을 신청해서 빠르게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거래에 있어 유의하실 부분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구매 확인서가 그 거래가 있는 부가치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치세 신고 기한까지 발급이 돼야 하고요. 만약 이 기한 내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글로벌 셀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수출 영세율과 부가치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사업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영세율 적용과 관련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전문가 꼭 상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